경찰이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에게 돌려 불이를 빚고 있습니다. 지역 게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게임 산업을 더 도약시키기 위한 과제를 알아봅니다. 국내 최대의 오미자 주산지 문경에서 오미자가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습니다. 오미자 판매가는 3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난방용 등유를 화물차에 넣고 유가 보조금을 타는 운전자와 무등록 석유 판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더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아침에는 선선하다가도 한낮에는 여름인 것 마냥 더웠는데요. 오늘은 늦더위가 조금은 누그러들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끼는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청송은 23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낮 기온이 3도가량 내려가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여전히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27도 안팎을 보이며 활동하기 참 좋겠는데요. 당분간은 일교차가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송전탑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청도군에서 경찰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다음 날인 지난 9일 경찰이 청도 주민들에게 건넨 돈 봉투입니다. 5만 원권으로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씩 모두 6개의 봉투로 청도 경찰서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전달자는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찰관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서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은 받은 돈 1,600만 원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치료비 이런 걸로 해가 좀 주면 안 좋겠나. 그래가 내가 이래가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받아가 내가 봉투 만들어가 그래가 우리 정보계장한테 전달하라고 시켰어요. 돈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전 측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준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 뭐. 경찰청은 감찰팀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어제 감찰팀을 청도로 급파해서 이현희 청도경찰서장과 정보보안과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경찰서장이 중립적이고 예방적 범위를 벗어나 주민을 직접 회유하려 한 것이 드러나면 징계를 할 계획입니다. 한전도 본사 차원에서 경찰서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한전 대구경북 건설지사장을 상대로 돈의 출처와 전달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청도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는 오늘 오후 경북경찰청 앞에서 한전과 경찰의 유착관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스탄불 인 경주 2014가 오늘 경주에서 개막합니다. 개막식은 오늘 저녁 7시 경주 실내체육관 특별 무대에서 펼쳐지며 오는 22일까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주제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과 황성공원, 경주 예술의 전당 등지에서 이스탄불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터키 최대 전통시장을 재현한 그랜드 바자르와 이스탄불 홍보관을 비롯해 터키 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민속 공연 등이 방문객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계속돼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통계에서 월별 식중독 발생 건수는 6월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월과 9월이 비슷한 건수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며칠 동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중독 지수가 주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특히 추석 연휴 뒤 남은 음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기획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는 지역 게임 산업의 현재와 미래.
오늘은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대구의 게임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게임 제작 업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게임을 유해물로 보는 시각입니다. 한때 수출 효자 종목이라며 육성하던 정부와 정치권이 셧다운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게임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드는 사람들,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과 어떤 사기를 꺾는 그런 행동들은, 그런 것들은 좀 지양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적으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얼마나 잘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쁜 기능에만 포커스를 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산업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런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마다 대구 글로벌 게임 문화 축제 이펀이 열리고 있지만 규모와 참여도가 크지 않습니다. 특히 게임에 관련된 축제지만 고유의 정체성과 주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외국과 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어떤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진정한 어떤 대구의 문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수출 확대와 산학 협력 등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중소 조그마한 업체들이 해외 나가기는 사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방 정부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나온 예비 인력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재빨리 그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아카데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최근 조직 개편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부문을 늘리고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시의회의 예산 협조가 중요해졌습니다. 게임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래밍, 그리고 또는 그 그래픽이라든지 음악 등 제작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유와 자동차로 대표되는 지역의 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지역의 게임 산업. 지난 10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대구택 버스정거장 근처에서 시내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엔 승객이 없어서 운전기사 42살 윤모 씨만 경상을 입었고 전신주가 부러져 일대 아파트와 파출소 등이 20분가량 정전됐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난 뒤 급하게 방향을 틀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도내 화재는 23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8%가 줄고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이 늘었습니다. 또 응급 환자 이송은 1,500여 건에 1,6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7%와 10%씩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가 길어서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119 출동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둔 한 달 동안 제수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에서 위반업소 90여 곳을 적발해 60여 곳은 형사 입건하고 20여 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으로 배추김치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가 9건, 돼지고기 7건, 쌀과 닭고기가 각각 3건 등이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오미자 주산지인 문경에서 오미자가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습니다. 전국 오미자 가격을 결정짓는 문경 오미자 판매가는 올해로 3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해발 500m 백두대간 황장산 자락, 초록의 오미자 터널에 붉은 오미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기상이 좋아가지고 작황은 좀 많이 좋은 편입니다. 고랭지 1000여 헥타에서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5,500톤 정도가 수확될 예정입니다. 판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도매는 10,000원, 소매는 11,000원으로 3년 연속 동결로 결정났습니다. 문경 오미자는 국내 농산물 중 유일하게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짓는 품목으로 전국 오미자 판매가의 기준이 됩니다. 인건비나
모든 인상되는 비율을 해서 가격을 정해놓으면 기업체나 전국의 생산자들이 5가지 맛을 내는 오미자는 기침과 기력, 피로회복, 기억력 증진에 효능이 탁월해 예로부터 천연 강장제, 천연 식재료로 최근에는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문경 오미자는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도 특산품으로 기록될 정도로 이름을 날렸고 지금도 전국 생산량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재배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가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고 가공연구센터에서는 그동안 이제 120여 종의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오는 19일부터는 전국 최대의 오미자 주산지 문경시 동로면에서 오미자 축제가 개최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김교학 대구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교학 대구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명함이나 공보물 등의 허위 경력을 기재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대구경북 총학생회장을 지냈음에도 마치 전국 총학생회장을 한 것처럼 선거 명함과 선거벽보,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가운데 불법 점유하고 있는 땅이 6년 새 2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306명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9만 제곱미터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과 비교하면 20배나 늘었는데 불법 점유를 한 땅을 재임대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만 제곱미터로 가장 면적이 넓었고 대구 경북도 57명에 13,0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난방용 등유를 화물차에 넣고 유가보조금을 타낸 운전자와 무등록 석유 판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주들이 유가보조금만큼 운송료를 적게 책정해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화물차에 등유를 넣는 현장을 급습합니다. 난방용인 등유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대낮 도로변에서 공공연히 불법이 벌어집니다. 지난 1년간 포항과 경주 지역 화물차에 불법 공급된 등유는 100만 리터, 시가 17억 5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하루 수백 리터씩 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 기사들은 값싼 등유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등유가 경유보다 리터당 350원 내지 450원 가량이 싸고 경유를 주입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에 화물차 기사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만큼 화주들이 고의로 운송료를 적게 주는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국가에서 저한테 주시는 거지 화물료에 측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렇게 측정을 해가 운행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당신 안 쓰겠으니까 가라 이겁니다. 그러나 디젤 엔진은 고속 분사 방식이어서 등유를 넣을 경우 연료 펌프가 파손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유로 이제 그런 걸 쓰다 보면 윤활성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면 그 고압 펌프, 연료 장치의 연료 펌프에서 마모가 일어납니다. 경찰은 유사 석유 판매업자 2명을 구속하고 유가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화물차 기사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이효림 교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유아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가치경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원장의 리더십과 유아교육기관 조직 문화의 관계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 포스터상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유아교육 관련 학술단체인 한국유아교육학회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8개 나라에서 800여 명의 유아 교육학자들이 참가해 정보를 나눴습니다.
구미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4년제 간호과 설치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오는 2016년부터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간호과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또 내년도 신입생과 현 재학생은 원하는 경우 진급을 통해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대는 지난 2012년 정원 30명으로 3년제 간호과를 개설한 뒤 정원을 늘려 2015학년도 입시해서 150명을 모집합니다. 대구 수성아트피아가 다음 달 연극축제를 앞두고 대구 연극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수성아트피아에서 엽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연극의 거장 이윤택 연출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민간극단의 생존 방식과 현 주소, 대구 연극제의 변화와 연극협회 역할 등에 대한 발제와 종합토론이 펼쳐집니다. 한편 수성아트피아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2014 수성아트피아 연극축제를 엽니다. 아침에는 선선하다가도 한낮에는 여름인 것 마냥 더웠는데요. 오늘은 늦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청송은 23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낮 기온이 3도가량 내려가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여전히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적은 중국 북동지역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보시는 것처럼 종일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문경과 상주는 16도 보이고 있고 한낮 기온은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현재 다른 지역보다 선선한 곳이 많은데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울진의 한낮 기온은 24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의 등산지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등산하시기 좋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